1년도 아니고 한 10년 동안. 그럼 이 정도 많은 공급이 있었으면 사실 가격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정 물량이라면 내려야 되는 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보면 매매 가격 지수가 있는데 매매 가격 지수가 물론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죠. 그럼 이게 적정 물량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22,000도 매매 가격이 오르는데 혹시 2014년에 이 기억나세요? 이 상황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평당 1,000에 분양하면 뭐라 그러냐면 미친 가격이 됐어요. 부산에서 무슨 평당 1,000이냐고. 근데 만일에 지금 부산 핵심지에서 평당 2,000에 분양하면 완전 꿀이 2,000이면 3,000 정도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 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일도 뭐 4천 문제. 예. 분명히 이쪽 물량이 이렇게는 많았는데 시장이 올랐고 이렇게 시장이 변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 값을 신뢰할 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21,000에서 22,000도 버틴다고 보는 편이에요. 이거는 이론치죠. 이거는 뭐예요? 실측치예요. 실측치. 저희가 이론치라는 거는 실측에 대한 게 안 될 때 또는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이론치가 아니라 실측치거든요. 그래서 2만 정도를 좀 봅니다. 2만에서 21,000. 22,000이라는 말이 조금 무서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기준으로 놓고 저희가 물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작년은요, 이론치보다 조금 작았고 실측치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때요? 이론치보다 많이 작고 실측치보다 훨씬 작죠. 이게 상반기에 몰려있습니다. 하반기 되면 입주 물량이 쫙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입주 물량이 적은 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하반기에 더 커질 거로 생각을 하고, 이게 한 해 어쩌다 말면 모르겠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작아요. 이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26년, 27년 입주 물량 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3년이고 운영하는 아파트들이 몇 개 있긴 해요.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은 안 벗어난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26년, 27년이 우리가 이론치라고 이야기하는 17,000보다는 당연히 작을 거고, 실측치라고 이야기하는 22,000보다는 엄청 작을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전세시장 불안하다고 계속 몇 가지 데이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전세시장의 불안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신축 공급이 작아버리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매매시장까지 위로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28년 물량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얘는 25년에 분양하게 되면 주로 28년에 들어갑니다. 물론 공사기간에 따라서 그 뒤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미 올해 절반이 지났거든요. 물론 맞지는 않겠지만 평균으로 놓고 치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상반기에 못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할 거거든요. 근데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수치가 과연 17,000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요. 그럼 4년 정도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거든요.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고, 이렇게 되면 신축에 대한 공급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9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9년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쯤 분양하게 되면 29년에 들어올 만한 아파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향후 4년은 되게 적더라는 거고, 실거주자 다주택자들은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한 채 정도도 사도 무리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때 사게 되면 매도 타이밍이 언제 나와요? 첫 매도 타이밍이 여기 나오잖아요. 물론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 전세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못 팔 수도 있지만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은 2년 뒤의 상황을 다 보고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첫 타이밍 이때 나오니까 이때 입주 물량이 작을 거니까 이때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상반기 때도 실거주자들 사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확정적이니까. 근데 올해 제가 상반기 강의할 때 뭐 했냐면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물 떠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28년 입주 물량 적기를. 왜냐면 내 첫 매도 타이밍이 이때 나오는데 28년도 잡으면 뒤에 적응 물량 때문에 매도 타이밍 잡을 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래 갔다고요. 어쨌든 지금 정황상 봤을 때 28년 물량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고 29년도 적었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황상 29년 물량이 그렇게 많은 확률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분양이 하기 되게 쉬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가 왜 어려워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허겁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본인들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 원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분양 가격을 높게 해야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가라앉다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거든요. 분양을 안 하는 게 낫지 해서 실패해버리면 이게 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례들이 지금 분양을 굉장히 늦춥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거든요. 걔네들이 입주가 언제냐면 내년이에요. 우리가 보통 분양은 공사 시작하면 3년 전부터 하거든요. 근데 입주를 1년만 남겨놓고 지금 분양을 하는데 왜 지금 할까요? 이래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정황상을 좀 생각해보면 어쩌면 분양가격도 충분히 못 높여서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미루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분양가격으로 분양한다 하면 아마 분양 성적, 천연 성적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까지 안 좋을 거거든요.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 안 칠게요. 하다 버티면. 근데 그거는 왜 그것도 1년 전쯤은 해야 돼요? 1년 전에는 해야지. 그래야 투자자들이 그나마 좀 붙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했잖아요. 버티고 하다가. 물론 입주장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29년에서 입주 물량이 되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갑자기 부산이 급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익성을 맞출 수 있으면서 갑자기 그냥 확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 보면서 지금 시골주들이 안 산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